2021년 9월 27일 개장 전 종목 노트입니다. 먼저 애플 티커 심볼은 AAPL입니다. 현재 아이폰 13 사전 예약 판매가 최근 2주 동안 400만 대 정도 늘어나 누적 600만 대 수준이라고 중국의 이커머스 사이트 징동닷컴이 밝혔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2는 사전 예약 판매가 15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전력난이 계속되면서 애플 협력업체들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북미에서 애플 TV 플러스는 가입자 수가 아직 2천만 명에 못 미치며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티커는 TSLA입니다. 테슬라 역시 중국의 일시적인 전력난으로 공장이 풀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이 이유가 되었으나 일론 머스크가 많은 반도체 공장 건설로 내년까지 충분한 카파시티를 갖출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도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이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NIO입니다. 칩 공급 부족 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기 차량 인도분이 20% 감소했습니다. 내년까지 칩 부족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 신차 출시 연기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NIO는 위탁 생산 구조로 자체 대량 제조 경험이 없습니다. 2022 연말에야 자체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경쟁사들은 이미 훨씬 많은 차량을 생산 중입니다. 엑스펑만 해도 광둥성의 공장을 확장하며 이미 4분기에 NIO보다 2배 많은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에서는 BMW, 다임러, 폭스바겐 등과의 경쟁으로 치이고 북미에서는 리비안, 무시드,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과의 경쟁, 그리고 무역 관세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테슬라롱, NIO 숏으로 페어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페이스북, FB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교체 소식이 있습니다. 13년 근속했고 8년 동안 CTO로 재직했던 스티브 슈로프퍼가 사임하게 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한 하드웨어 사업을 이끌었던 앤드루 바스워스가 새로운 CTO로 부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활용 관련해서 미국 상원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스티브 슈로프퍼가 사임하게 되면서 당분간 미국 정치권은 더욱더 페이스북을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애플의 iOS 플랫폼에서 광고가 어려워지도록 변경되면서 페이스북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일스포스, CRM입니다. 글로벌 고객관리 솔루션 1위 업체 세일스포스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슬랙 인수가 과도하지 않았냐는 시장의 걱정을 불식시켰으며 그 밖에 태블로, 뮬소프트, 디맨드웨어 등 대형 M&A들도 시너지가 구체화되면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더나 mRNA입니다. 미국 내 부스터샷은 화이자만 FDA 승인을 받은 가운데 모더나는 화이자에 비해 승인이 늦어지면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키, NK입니다. 스포츠웨어 업체 나이키가 마이너스 6.26% 하락하며 지난주 금요일 S&P 500 기업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가이던스를 기존 10% 이상 증가해서 4에서 6% 증가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에서 베트남 공장 셧다운, 공급 및 운반 지연,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 등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트코, COST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늘어난 백신 접종 때문인데 고객 트래픽의 증가에 따라 다음 분기에도 증익이 예상됩니다. 이번 분기 트래픽은 전년 동기보다 9% 많은 수준이었고 다음 분기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전망하며 추가적으로 코스트코 멤버십 카드 가입비 인상도 잠재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치그룹, MTCH입니다. 데이팅 서비스 앱 틴더로 유명한 매치그룹이 주식 직접 발행을 통한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공모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고 금요일부터 5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 즉 VWAP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우회하더라도 애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로 향후 이익률이 5에서 10%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수수료로 15%에서 30%까지 떼어갑니다. 매치그룹이 지난 금요일 플러스 3.97% 상승하며 S&P 500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가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노쿠, IOKU입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 목표가도 기존 488불에서 350불로 낮췄습니다. 주된 이유는 아마존, 구글, 컴캐스트 등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훼손이며 활성 계좌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고 미국 외 지역에서도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보기 힘들 것으로 점쳐집니다. 리제네론 IGN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리제네론 로슈가 개발한 코로나 항체의 가격을 할인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추가로 타 제조업체가 바이오시밀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리제네론에 특허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로슈와 계약관계인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로슈와의 수주 계약 금액을 크게 증액했다는 공시가 마침 오늘 떴네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에게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이오시밀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중국의 우시바이오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봅니다. 카니발 크루즈라인 CCL입니다. 크루즈 운영업체 카니발이 개장 전 예상치를 하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 크루즈 여행 상품 예약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19년만큼 강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치성 수요인 크루즈 주식보다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중성 있는 시클리컬 주식이 여행 수요 회복 국면에서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짧은 생각입니다. 헝다그룹은 지난 23일 만기가 도래한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대출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파산하게 내버려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국 위안화 표시 부채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어 가능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헝다그룹이 부도가 날 때까지 외면하다가 디폴트 선언 즉시 국유화시켜서 중국 당국 입맛에 맞는 길들이기 경영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기로 선포하면서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빅테크 주식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에 대한 바텀 피싱 타이밍을 고민한다면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디폴트가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확인한 뒤에야 하락폭이 컸던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